전세를 뒤엎기 위해선 대담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총사령관 맥어더가 고집한 곳은 인천. 하지만 이곳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에 배가 묶일 위험이 큰 데다 소로가 좁고 방파제까지 높아 상륙작전의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불가능 그 자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죠. 그럼에도 맥어더 장군은 왜 이곳을 주장한 걸까요? 상륙작전의 후보지로 거론됐던 세 곳 중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상륙작전을 50여 차례 성공시킨 맥어더 장군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적의 후방을 치는 동시에 보급선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인천. 8월 28일 미 합동참모본부의 최종 승인과 함께 작전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작전을 앞두고 신포, 인천, 삼척, 영덕, 군산 등 주요 해안엔 동시다발적으로 폭격이 진행됐습니다. 작전지를 감추는 동시에 상륙에 방해될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죠. 또 영덕 장사리에선 학도병 772명이 상륙작전을 펼치며 북한군을 교란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또 하나의 암초가 있었는데요. 인천항 진입을 위해선 유속이 빠른 8미도를 지나야 하는데 기뢰에 노출되기 십상이었던 것이죠. 맥어더 장군은 비밀리에 첩보부대를 대거 투입했습니다. 국군 해병대 첩보부대가 영흥도와 월미도의 북한군 병력 규모와 위치를 파악했고 유엔군 첩보부대가 합류해 인천 앞바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 사다리가 만들어진 것도 첩보부대가 방파제의 높이를 미리 파악해 전달한 덕분이었죠.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곳 8미도 등대에 잠복해 있던 첩보부대원들은 시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0시 50분, 약속한 시간이 되자 신호를 띄웠습니다. 상륙 준비 완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전 개시 신호가 떨어진 것이죠. 등대불에 의지해 항공모함과 구축함, 상륙함 등 261척의 함정이 인천 앞바다에 조용히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5시가 되자 인천 앞바다에 도열했던 전투함에선 상륙을 위한 함포를 쏘아 올렸는데요. 전쟁의 반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이어 미 해병대 한개 사단과 국군 해병연대가 함께 상륙작전을 개시한 지 2시간 만에 월미도를 탈환했고 24시간 뒤엔 인천 탈환에 성공. 마침내 상륙 13일 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다시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서울을 빼앗긴 지 딱 90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전황을 잃지 못하고 낙동강에 주요 병력을 배치했던 북한. 인천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허점을 파고든 국군과 유엔군. 1950년 9월에 한반도에서 펼쳐진 치열한 전략 싸움에서 허리를 끊기고 보급로를 차단당한 북한은 결국 9월 23일 총 퇴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 0.02%가 100%로 바뀌며 6.25 전쟁의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승기를 잡은 국군과 유엔군의 전쟁 목표는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38선 회복이 아닌 한반도 수복, 즉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이 전쟁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국군 3사단의 38선 돌파를 시작으로 10월 말 전쟁 종식을 확신한 유엔군 역시 맹렬한 기세로 북진했습니다. 탱크, 장갑차 등 중화기에 전투기의 공중 지원으로 무장한 유엔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북한군의 저항은 미미했습니다. 간혹 일부 전선에선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북한 군복이 아닌 중국 군복을 입은 군인이 생포되기도 했지만 지도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북진을 이어갔습니다. 11월 21일 미 7사단이 양강도 해산진에 다다랐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는 국경의 끝자락. 병사들은 곧 전쟁이 끝날이라는 기대감에 고무됐고 집에 돌아간다는 희망에 부풀었죠.